안녕하세요. 클로봇 종목 번호 466100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당신만을 위한 맞춤형 딥다이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11월 1일 토요일이고요. 현재 주가는 46,600원이네요.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클로봇의 핵심 사업, 또 재무 상태를 좀 자세히 보고요. 특히 최근에 그 K파트너스 회장사 선정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앞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요인들, 이런 걸 명확히 짚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클로봇 하면 보통 그냥 로봇 만드는 회사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핵심은 그게 아니라고요. 보고서들을 보니까 이 회사의 진짜 경쟁력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 뭐랄까 여러 로봇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기술에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특히 그 크롬스나 카멜레온 같은 기술들, 제조사 상관없이 다 호환된다는 거, 이게 진짜 큰 장점이겠네요. 정확해요. 현재 매출은 그 로봇 시스템 구축해주는 서비스 쪽에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 솔루션, 그러니까 크롬스, 카멜레온 같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판매, 이게 훨씬 중요해질 겁니다. 여기가 이제 고수익 핵심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재무 쪽을 보면 좀 특이해요. 매출은 연 38%, 엄청 빠르게 늘고 있는데 아직 영업손실 상태네요. 이건 뭐 기술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 건가요? 약간 계획된 적자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 초기에 흔히 보이는 모습이죠. 그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시기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건 재무 안정성입니다. 부채 비율 보세요. 15.93%. 굉장히 낮고요. 유동 비율은 818.11%나 돼요. 와, 800%요. 압박 없이 사업 확장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뭐랄까 긴 활주로를 확보한 셈입니다.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 든든한 재무 상태가 최근에 나온 K파트너스 회장사 선정, 이 뉴스랑 또 연결되는 거네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되는 거죠? 네, 여기서부터가 사실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K파트너스라는 게 그 정부 출연 연구기관 한국기계연구원 주도로 한 10개 정도 기업들이 참여하는 로봇 생태계거든요. 아, 일종의 협력체군요. 그렇죠. 근데 클로봇이 여기서 회장사가 됐다는 건 그냥 감투 쓴 게 아니고요. 자사의 그 소프트웨어, 크롬스나 카멜레온이 이 K파트너스 생태계에 표준 플랫폼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아주 커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아, 표준이 된다면? 네, 그렇게 되면 고마진 SW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2026년 흑자전환 목표도 앞당길 수 있는 뭐랄까 강력한 촉매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와, K파트너스가 이 회사가 SW 중심으로 확 바뀌는 걸 가속화할 수 있다는 거군요. 상당히 기대되는데요. 하지만 보고서에서는 또 바로 지금 좀 큰 위험 요소를 지적하고 있던데요. 그 보호예수 물량 해제, 이거 맞죠? 정확합니다. 그게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큰 부담이에요. IPO 1년 지나면서 보호예수가 풀렸거든요. 상장 전에 투자했던 VC들,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물량이 전체 주식의 40%가 넘는 걸로 추정돼요. 40%요? 엄청나네요. 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VC들의 매수 단가가 공모가 11,900원보다 훨씬 낮다는 거죠. 아마 수천 원대일 겁니다. 아, 그럼 지금 주가 46,000원에서는 엄청난 차익 실현 기회겠네요. 그렇죠. 특히 K파트너스 같은 좋은 소식이 나온 지금이 어쩌면 매도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오버행, 그러니까 잠재적 매도 물량이 단기 주가에는 가장 큰 부담 요인입니다. 아, 그렇군요. 40% 물량이라니. 그럼 앞으로는 K파트너스에 대한 기대감, 대 VC들의 매도 압력, 이 둘의 힘겨루기가 되겠네요. 보고서에서 예측했던 11월 15일 주가는 43,000원이었죠. 그 근거는 뭔가요? 네, 11월 24일에 K파트너스 기술교류회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 기대감 때문에 소폭 상승은 가능하다고 본 거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 오버행 부담 때문에 상승폭은 좀 제한적일 거다, 이런 분석입니다. 시나리오별로는 강세일 때 45,000원, 약세면 37,500원, 중립적이면 45,000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지지선은 한 39,000원 부근, K파트너스 뉴스 나왔던 때 가격대죠. 저항선은 43,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복잡하네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전략은 뭔가요? 만약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지금 바로 따라 사기보다는요. 그 VC 물량 나올 가능성을 생각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
그러니까 눌림목에서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봐요. 예를 들면 39,000원에서 39,500원 사이 정도. 아, 좀 기다렸다가. 네. 그리고 만약에 38,000원이 깨지면 그때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다고 권고하고요.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기 저항선인 43,000원 부근에서 한 20에서 30% 정도 일부 이익 실현을 하고요. 나머지 핵심 물량은 K파트너스 관련해서 좀 더 지켜보면서 특히 11월 24일 행사 결과를 보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해보죠. 클로봇은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고 재무적으로도 꽤 안정적이다. 그리고 K파트너스 회장사 선정은 이 회사가 진짜 수익성 높은 SW 기업으로 도약할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당장은 40%가 넘는 VC 보호예수 해제 물량, 이 오버행이 아주 큰 부담이다. 기대와 우려가 딱 공존하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결국은 K파트너스라는 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VC들의 단기 차익 실현 압력을 얼마나 잘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특히 11월 24일 기술 교류의 전후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또 실제로 VC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 이게 중요할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클로봇의 소프트웨어가 K파트너스 생태계의 표준이 된다면 그 파급력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한국형 로봇 통합 플랫폼 모델이 지금 막 여러 표준으로 나뉘어 있는 글로벌 로봇 시장의 판도 자체를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번 딥다이브가 당신의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